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6, 7, 8 가장 무더울 때, 또 더군다나 장마도 일찍 찾아오고 이럴 때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 선택하셔가지고 왜 사서 고생하세요? 왜 사서? 그래도 이 공부하면서 농부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농사 짓는 분들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제 아픔을 이제 치료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현장에 가서 잘 조사해서 정확하게 이제 피해 사실 조사해서 보험금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남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한 거 잘하신 거고, 나중에 이제 이 업종에 뭐 나중에 종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종사하더라도 좀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려면 남은 기간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 7월 이제 두 달에 걸쳐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데, 자, 이 두꺼운 책을 6월, 7월 두 달인데 수업은 4번으로 끝나잖아 우리가. 그럼 이 4번에 끝낼 수 있냐 이건데 다 끝냅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저는 수업 진도 끝내요. 그러니까 7월 지나면 다 끝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필요해요. 뭐든지 이렇게 계산 문제는 스스로 해보는 것과 듣는 것은 이건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한 대 꼭 물어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수업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급하면 인터넷 그 우리 홈페이지에다 질문 올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뭐 급한 거 아니다 그러면 체크해놨다가 이날 와서 물어보면 훨씬 더 설명을 좀 더 풍성하게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 하면 아무래도 짤막하게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이제 못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강 들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은 좀 체크해서 오시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많이 물어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론 강의 들을 때는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 달라. 자, 그래서 이제 6, 7월 지나면 이제 8월 달은 모의고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론 정리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좀 내가 잘 모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지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직접 풀어보면서 질문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시면서 확실히 이제 알아가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다 하냐, 또 지나면 또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어차피 우리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건데, 2차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술형 문제, 계산 문제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이제 숙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시험에 대비해야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시험장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거. 그래서 다른 거, 이 두꺼운 책인데 이 두꺼운 책에서도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변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가장 기본이 되는 엑기스, 이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내일 특강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 딱 그 자료만 가지고 달달달. 그러니까 우리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지금 계속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다 한 번 봤는데 다시 앞부분 오면 잊어먹었어요. 이제 또 그래. 당연히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두꺼운데 이것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정리한 게 이제 프린트 교재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얼마인데 한 30 몇 페이지밖에 안 돼. 맞나요? 그거면 괜찮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얼마 안 되니까 반복하고 거기에 있는 거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1과목은 확실하게 좀 15점짜리는 자신 있게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제 딱 여러분이 방향을 잡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집 정오표 다 받으셨어요? 네. 이거 초판에 너무 막 서둘러서 만드니라고 제가 미처 이렇게 체크 못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또 만들다 보면 저도 막 급하다 보니까 막 원래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저도 서둘러서 막 하다 보면 막 계산기 누르면 저도 엉뚱한 거 누르고요. 또 뭘 눌렀는지 이거 그냥 검토 안 하고 싫고 이러는 바람에
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한 달 뒤에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출판한 문제집은 그거 다 잡아가지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판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오류가 있는데, 정오표를 보시고 또 거기에 이제 반영이 안 된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조금 수정할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잘 듣고 좀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최대한 이제 이런 오류나 이런 것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또 빠뜨릴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제가 작업을 다 해놓는데, 문제집을 3개를 써요. 제가 문제집을 3개. 그러다 보니까 수정을 했는데 이게 어디다 됐는지 모르고 빠뜨렸어요. 근데 이런 거 분명히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만. 우리 33% 이런 거 있잖아요. 표. 이거 다 수정돼 있거든 원래. 근데 여기 보니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원고를 다른 데다 해놓고 이걸 얼른 해야 되는데 빠뜨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편집이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조금 빠뜨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종업표를 참조하셔가지고 하고, 또 그 외에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이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집 풀이하는데, 자, 앞에 요약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약되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데, 시험에 나왔던 게 있고 이제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거 있어요. 자, 그럼 어차피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어때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히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다 체크하면서 우리가 진도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8페이지 보세요. 자, 8페이지. 자, 맨 처음 이제 보험의 이해인데, 자, 이게 이제 그동안 출제된 이제 말하자면 기출 이제 포인트인데, 이 보험 이론이 8회 때 들어왔어요. 8회 때 처음에. 그래서 8회 때 처음에 들어와서 이때 당시는 5점짜리가 3문제. 그러니까 많이 나왔죠. 무려 15점이니까. 그리고 이제 9회 때는 15점짜리 하나 나오고, 작년에는 이제 5점짜리가 2개 이렇게 출제됐는데, 자, 이 경향을 보면 이제 5점짜리가 2개 나오거나 뭐 15점짜리 하나 나오거나 이제 그 정도 반영인데, 이제 점점 이제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점점 줄잖아요. 줄다 보니까 많이 나오진 않고, 나오면 5점짜리 하나, 아니면 5점짜리 한 2개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5점짜리 나오기는 좀 드물고요. 자, 그래도 이 부분은 이제 괄호넣기 단답형 형태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5점짜리 단답형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 텐데, 먼저 위험과 보험인데, 이제 이 위험에 대해서는 뭐 출제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된 거죠. 앞으로,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쌓자 해서 이게 이제 들어왔는데, 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위험을 대비하기 하나의 방법이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인지,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위험이 뭐냐?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일인데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 대비하자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뭐 굳이 대비할 필요가 없지만. 자,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비를 통할 수 있다. 대비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뭔가 방법을 통하여. 자, 그런데 이제 위험의 정의 뭐 이런 걸 외워서 쓰라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위험의 정의가 뭔지 이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온다면 이걸 조금 조심하세요.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위험과 관련해서 구분해야 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걸 괄호해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풀이해놓고 여기에 들어간 말을 쓰세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는 특정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상태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말에서 힌트를 얻으세요. 그러니까 손해의 가능성을 뭐예요? 창조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 태자가 들어가니까 뭐다? 위태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손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손해의 원인이에요. 손해의 원인. 그래서 손해의 원인은 바로 뭐다? 사고.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게 바로 손인.
그다음에 이제 손해는 이제 손인의 결과죠. 그 사고 결과로 우리한테 발생하는 경제적 또는 신체 물질적 이란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자, 그래서 이 개념 세 개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계를 이제 도표로 좀 해놨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위험 상황이 있으면 이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우리한테 뭐가 손해가 발생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해놨는데, 이건 뭐 앞에서 설명한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분류입니다. 자, 위험을 그럼 왜 분류를 하느냐? 방금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우리는 이 위험을 대비하자. 뭘로?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그럼 이 보험 제도를 통하여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험 제도로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자, 이것도요 충분히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걸 쭉 써놓고. 자, 그래서 개념 정도만, 이거 뭐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 정도. 자, 그래서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이냐 주관적 위험이냐,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제 실측 자료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주관적은 측정할 수 없는 거. 그럼 이제 이 중에 보험 제도를 통하여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대비하는 거지, 주관적 위험은 대비할 수가 없죠. 사람에 따라 누구는 이거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오히려 스릴 있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순수 위험과 그 다음에 투기적 위험인데, 순수 위험 말 그대로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투기적인 것은 도박이랄지 주식이랄지,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이득에 대해서 보장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은 바로 뭐다? 순수 위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발생 정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이게 변하느냐 이거죠. 변동이 있냐 이건데, 자, 정태적은 고유활정이니까 변동이 없는 거, 동태적은 움직이니까 변동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위험이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이런 것은 대비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위험이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제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변동이 어디 맞춰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정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태적 위험이 보험 제도로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위험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특정적 위험이냐, 그 다음에 기본적이냐인데, 우리가 이제 보험은 특정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걸 우리가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이란 말은 태풍처럼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너무 광역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은 이건 보험회사가 감당하기도 어렵죠. 자, 그래서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은 뭐다? 이런 특정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다 그러는데, 자, 이것은 이제 특별히 구분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가 담보 위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그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 농작물 재보험 이게 바로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죠. 그리고 비담보에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죠. 그런데 면책이란 말은 이거 보상하는 손해이지만 뭐예요?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이렇게 발생시켰다. 왜? 보험금 타기 위해.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설령 보상하는 손해를 하더라도 이건 책임을 안 진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자, 우리가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이 뭐냐 하면 그런 정도만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체크하세요.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자, 이건 체크. 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 위험의 종류를 쓰세요 해가지고 이건 시험 내기 좋습니다. 그러면 앞글자 따서 우리가 외웠죠. 그래서 인간재배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인간재배. 물론 이제 이 개념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거 외울 땐 인간재배에서 이제 사례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 공장이 화재가 났어요. 그럼 이 공장은 건물이에요. 공장은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부동산. 그럼 이 화재로 다 불타버리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거 재산 손실 위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장이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업이 중단되고 소득이 감소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이제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간접 손실 이렇게 돼요. 그다음 공장에 화재가 나는데 옆에 다른 공장에 불이 옮겨 붙어서 또 화재를 또 크게 키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제3자의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 이런 법적 배상 책임 부담하는 걸 우리가 배상 책임이요. 배상. 자, 그리고 이제 공장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거기에 이제 사망 사고랄지 화상을 입거나 이렇게 부상을 입어요. 그럼 이제 이건 사람한테 닥치는 거니까 뭐다? 인적 손실. 이 네 개는 외우세요. 그래서 인간 재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농업 부문 위험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것도 다 외우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외우래. 자, 이건 작년에 새로 도입된 겁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 자, 우리 농업 부문만 우리는 이제 나올 확률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높아요. 우리가 농업 부분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럼 이거 앞글자 따소리가 생가제인 그랬죠? 생가제인. 자, 이건 네 가지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생산위험 말 그대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위험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기후변화, 병해충 이런 걸로 인해 생산량과 품질 저하.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든 거죠. 생산량이 줄어들고 품질이 저하되고. 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생산. 가격은 말 그대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죠. 그래서 가격 변동. 그러니까 농산물은 누구나 농사를 할 때 파종하는 시기가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어. 그럼 이제 이걸 다 수확해서 어때요? 도매나 소매 상인들에게 납품하는 시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농가가 자율적으로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해는 못해요. 못 하잖아요. 우리 공산품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격이 안 좋으면 어때 생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된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제도적 말 그대로 정부 정책과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고요. 인적 위험은 말 그대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사고나 질병 이런 걸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생가제인. 자, 체크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입니다. 실은 이제 위험 관리가 중요하죠. 이제 우리한테 어때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내용도 아직은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위험 관리 개념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거 개념 이것도 괄호 넣기 나오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가 뭐냐? 위험을 발견하고, 자,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 자, 이거 개념. 자, 또 위험 관리 정의를 이렇게 따로 또 정의했는데, 이것도 좀 참고로 하되, 이제 이 말 가지고 좀 괄호 넣기 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는 말 그대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걸 쓰라 이렇게 하기는 그럴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사전적 사후적인데, 사전은 말 그대로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우리한테 닥치지 않게끔 대비하는 거고, 사후적은 자,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생존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손실 피해를 확대하지 않게끔, 또 그걸 극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사후 조치죠. 사후 조치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는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출제가 안 된 거 이거 위험관리 구성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출제 가능이 높아요. 자, 이건 출제 가능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자, 앞글자 따서 우리가 대지 뽀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대지 뽀뽀 위험관리 구성 요소. 자, 그래서 이거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 원인과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뭔가 파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위험 관리에 있어서 이제 보험 같으면 저 상품을 통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마디로 대비하는 거죠. 대비. 자, 그래서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 보호라고 하는 건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미리 사전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죠. 일종의 예방 차원이고, 그 다음에 대응은 이제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니까 이건 사후 조치가 되는 거죠. 아까 사전적, 사후적 그랬잖아요. 자, 사전적, 사후적 조치. 그래서 자, 이거 대지법법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험관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리적 관리가 있고 이제 재무적 관리인데, 이 물리적 관리는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물리적 위험관리 이거 5가지 쓰세요 해가지고, 위험 회피, 손실, 통제, 위험 요소 분리,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한 위험점과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조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도 여전히 나오려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 관리는 중요하니까. 가장 위험 파트에서는 중요한 게 관리거든요. 자, 그러면 물리적 관리 5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잠재적 손실 경우 감당이 어려움 커지지 않도록 초점을 맞춘다 해가지고 이게 어떤 방법이냐 해가지고 이걸 쓰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전에 5가지 쓰라 그랬는데 이 내용을 주고 여기에 들어간 말을 쓰세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잘 알아두시고, 혹시나 외울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출제됐으니까 조금 건너뛰어도 되고 이렇게. 자, 재무적 위험 관리입니다. 재무적은 한마디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험 보유, 위험 전가, 위험 결함인데, 재무적은요, 이거 뭐 3가지 쓰세요 이렇게 조금 하기는 그래요. 대신 이제 이 개념 3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위험 보유, 위험 전가, 위험 결합인데, 거의 이제 다 뭐냐면 다 보험이에요. 다 보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 보험.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2개가 보험을 대표하는 이제 표현들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출제 비중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 방법에 선택할 때 고려하는 거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이것도요, 이거 전체를 이렇게 박스 처리해가지고, 이거 박스 처리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갈 말 쓰세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려면 물어보는데, 자, 중요한 거.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할 때는 자, 예상 손실의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를 예측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측해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법이 뭔가? 자, 위험 통제 기법과 위험 재무 기법 있잖아요. 아까 방금. 이걸 아까 물리적 방법, 재무적 방법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게 적합한지 이걸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하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비용을. 자, 그래서 이제 비용을 감안해야 돼요. 비용을. 그래서 이제 괄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괄호 넣기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나왔죠. 이제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4개 쓰라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또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나한테 적합할까, 이걸 이제 선택하는 건데, 자, 이건 출제됐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자, 농업 부분 위험 관리 방안. 그래서 농업. 자, 아까 우리가 생가 제인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도적이라 인적 위험은 놔두고 나올 만한 게 이제 생산 위험과 여기 가격 위험인데,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이제 이것도 나올 수는 있는데, 자, 생산 위험 관리 방안을 쓰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다각화. 그러니까 영농 다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농 다각화는 한 작물에만 올인하지 말고 좀 다양한 작물을 키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작물을 키우세요. 그래야 어떤 한 작물이 망해도 다른 거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 제2보험에 가입해서 수확량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보장받으라 이거고,
재해 대비 기술을 수용해서 방제 시설 같은 것을 잘 갖춰서 수확량이 줄어든 걸 막아라 이거예요. 이런 게 다 생산과 관련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세 개를 외우고 여기다 말을 덧붙이면 돼요. 혹시라도 쓰라 그러면. 근데 이걸 쓰라 그러면 이것은 15점짜리가 돼요. 15점짜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하여 할 수 있는 농작물 제휴보험의 위험을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생산 위험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생가제인 중에 뭐냐? 가격이면 이제 영농다각화. 여기도 똑같이 영농다각화인데 이건 뭐냐? 한마디로 시간 배분적이에요. 시간. 보통 우리가 농작물 어때요? 같이 파종하고 같이 수확하니까 납품하는 그 시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간차를 두고 자 이렇게 좀 시간차를 두고 납품하면 훨씬 가격도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분산하는 분산 판매. 자, 이제 같은 거예요. 이거 시간을 배분한단 말은 분산 판매. 자, 그 다음에 수입 보장 보험에 가입. 그래서 이제 가격 하락 때문에 보장받는 게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으로 앞으로 계약할 때 그 현재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선도거래죠. 자, 그리고 이제 대량 수요청하고 미리 계약해서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계약 생산인 거죠. 이게 이제 가격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뭐 몇 가지 쓰세요 하면 다 쓰려면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 이걸 꼭 집어넣고 여기에 말을 만들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15점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5점짜리가 되려면 이걸 써놓고 여기다가 자 이걸 쓰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생가제인 중에 생산과 가격 위험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 수단도 같은 거예요. 또 이런 정책 수단을 써놓고요. 여기에 들어갈 이런 위험의 유형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찾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주로 생산량 줄어든 거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제도. 그리고 그래서 가격, 다 가격이란 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도니까 정부 정책이고 대표적인 규제 같은 거 이런 정책이고. 인적보험은 이제 그 농업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온다면 이건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걸 쓰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걸 쓰라 그러면 이건 15점짜리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23페이지. 자, 23페이지 봅니다. 자, 보험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습니다. 나오면 이 정도 나와요. 5점짜리.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건 뭐라고 했어 아까? 위험 그랬죠? 이게 이제 위험이에요. 그다음 특정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는 증가시키는 상태 그랬으니까 뭐예요? 위태 이렇게 되고. 자, 성급하게 손해의 원인 그러니까 손인 하면 안 돼요. 손해의 원인은 사고로 발생하는 가치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해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손인 이렇게 돼요. 손인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다면 5점짜리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이렇게는 안 나올 텐데 이제 연습 삼아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홍기동 씨는 친구들과 동창 모임을 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대리 운전기사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했네.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이죠.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전치 4주 부상을 입어 200만 원 치료비가 들었고 자동차는 폐차되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위태가 뭐냐? 한마디로 위험한 상태죠. 위험한 상태는 뭐겠어요? 음주 위험한. 손인은 뭐라고요? 사고.
이 사고가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교통사고. 손해가 얼마나 써요? 200만 원. 200만 원 금전적 손해. 그리고 폐차, 자동차 폐차.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여기 있는 말로 써도 돼요. 자, 위험의 구분에 따른 종류입니다. 자, 위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냐? 이 측정할 수 있냐 해가지고 뭐 객관적 위험이냐, 주관적 위험이냐 이렇게 돼요.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미치느냐, 특정 한정돼서 미치느냐 해가지고 뭐다? 특정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 이렇게 돼요. 위험 발생 정도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느냐, 변동하냐,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 정도지 막 이걸 쓰라 이러진 않아요. 서술한다 그러면 15점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찾아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기를 주고 여기에서 이제 집어 넣으세요. 이제 이렇게. 그럼 이것도 5개 5점짜리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문제집에 다 넣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내려고 하는데 모의고사 낼 게 없어요. 여기 다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짝 변형해가지고 이제 문제 내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잘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자,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표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하니까 뭐겠어요? 객관적. 그래 객관적이니까 뭐 기억,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자,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정태적이죠. 정태적. 이렇게 찾아 넣어라.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에 미친다. 광범위하게 미치는 거. 기본적이죠. 기본적 이응이고. 손실만 있고 이득이 없다. 뭐예요? 순수 위험 디귿. 그 다음에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게 뭐겠어요? 특정, 한정이니까 특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기를 주고 쓰라 하면 좋은데 혹시 보기를 주지 않고 이걸 쓰라 하면 이 말을 써야 되겠죠. 어때요? 이거 보기 주지 않고 여기 해당되는 위험의 종류를 쓰세요 하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주지 않고 이걸 쓰라 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위험,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사례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또 막 이제 이의제기가 이런 거 하면 막 이의제기가 빗발칠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이의제기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이론서 토대로 우리가 치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자, 화산 폭발 지진, 일단 이론서에 있는 걸 기도로 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정태적 그랬잖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의제기 할 수 있어. 왜? 화산 폭발하면요 또 어때요? 추가적으로 또 폭발이 안 해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또 여진이 더 생겨 안 생겨? 이걸 정태적이라고 해야 돼, 동태적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론서가 이거 이해를 잘못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대규모 파업이나 실업 폭동, 이거 태풍, 이것은 뭐예요? 넓게 엄청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본적. 이건 도박, 주식, 경마니까 뭐겠어요? 투기적 위험이고. 자, 이건 다 보니까 뭐만 있어요? 홍수, 낙뢰, 피해밖에 없죠. 손실밖에 없으니까 뭐다? 순수. 자, 변하네요. 이렇게 변하니까 뭐다? 동태적 위험. 이제 이렇게. 근데 뭐 시험에 나오기는 그래요. 이건 참고만 해서 보십시오. 자, 이건 이제 순수 위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5점짜리 나오면 이런 식으로 딱 하나 이렇게 쓰게 나오지, 이제 여기 문제지처럼 막 5개 다 쓰라 이런 것은 좀 극히 드뭅니다. 5점짜리를 하더라도 막 5개를 다 쓰라, 이것만 5문제 나오면 그것도 꽤 시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렇게 5점짜리는 간단하게. 자, 이건 충분히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순수위험 종류 4가지. 자, 그래서 인간 재배 이건 쓸 수 있게 연습하세요. 이건 나올 확률이 가장 좋은 게. 자, 그러면 이제 자, 순수위험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 재배 있잖아요. 인간 재배. 자, 그걸 한번 해봅시다.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자, 법적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재배할 때 손해배상 잔 3사한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배상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상 책임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면 돼요. 자, 초래 들면 자, 개인의 사망, 개인이 다쳤잖아요. 뭐예요? 인적 손실 위험 이렇게 해야 되고. 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정 비용 지출되고 소득 감소하니까 이거 뭐예요? 간접 손실 위험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것도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까 우리 생산한 농산 가격 변동이니까 무슨 위험? 가격 위험. 자, 생산 과정에서 이런 걸 통하여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럼 뭐다? 생산 위험. 자, 농민이 다쳤습니다. 뭐겠어요? 인적 위험. 정부 정책 제도니까 뭐다? 제도적 위험. 그래서 이제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또 체크.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고 소술령은. 자, 이것도 아까도 말했죠. 출제 이번에 비중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위험관리 구성요소 새로 신설된 다음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자, 위험관리 구성요소 그럼 얼른 떠올려야 돼요. 뭐다? 돼지 뽀뽀 이걸 딱 떠올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되죠. 자, 사고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임을 적정한 상품 가입을 통해 전가시키는 게 뭐예요? 보험. 우리가 보험 드는 게 떠넘기는 게 보험이잖아요. 위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 좋지 않은 결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거고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미리 축소 대비하는 거. 이게 차이점이죠. 사전이냐 사후냐. 사후가 뭐예요? 대응이고 사전은 뭐다? 보호. 그래서 돼지 뽀뽀에서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자, 13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물리적 위험 관리가 있고 재무적 관리가 있는데, 자, 물리적 관리에 대해서는 5가지 쓰라 이제 출제가 되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쓴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위험 관리 방법을 쓰세요. 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 관리 방법은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위험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 방법.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물리적 방법, 이게 재무적 방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리적 방법, 재무적 방법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비 수단으로 손실에 관한 원칙적으로 뭐 한다? 회피.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찾으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위험 회피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자, 또 이번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근데 거기서 살아나온 거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번에 멀쩡하고 걸어 나왔다고 그러죠. 그 추락했는데 와, 정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데 안 타면 되죠. 네, 비행기 추락으로 안 타.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번에 교통이 막혀가지고 원래 그 비행기 타야 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못 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나오고 막. 한때 우리 성수대교 무너져서 버스 죽었을 때 막 그때 말 많이 나왔죠. 깜빡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죽은 애가 있었고 막 출발하니까 죽으라고 쫓아가서 간신히 탔는데 그 타는 바람에 죽었고 막 그런 얘기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웃자고 한 얘기도 좀 사망사고 가지고 하는 건 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나 봐. 그러니까 사고 안 당하려면 그냥 안 타면 돼. 그 다음
특정 손실 발생 가능성, 발생 빈도 규모를 줄이는 게 뭐예요? 줄이는 게. 손실을 뭐 하자? 통제, 줄이는 거, 손실. 이것은 이제 둘로 나누죠.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나누죠. 자, 그래서 줄이는 걸 통제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잠재적 손실 규모 감당이 어려울만 커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이거 이제 뭐예요? 커지지 않도록.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줄이니까 뭐라고 해야 맞아? 이거 아까 안 보고 넘어가서 좀 그런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물리적 위험 관리 5개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위험 요소를 분리해서 복제나 격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사고가 나더라도 딱 거기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커지지 않게 줄인다, 이거 줄인다. 그러려면 어때요? 분리시켜라, 이거 분리. 그래서 복제하다든가, 그래서 USB나 이런 거 중요한 자료는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분리를 시킨다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분리를 시키면 사고가 나더라도 분리된 딱 거기만 사고 나잖아요. 이 전체가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투자도 포트폴리오 하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한 군데도 몰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다? 위험 요소 분리. 그럼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다? 복제, 격리 이런 거. 자, 위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 그럼 본인이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법적 재무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 전가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보험이죠. 제3자한테 전가하는 게 보험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 전가. 근데 이제 이 전가는 2가지, 물리적 방법도 있고 재무적 방법. 물리적 방법은 비용을 들지 않고 전가하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적 방법은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들여서 전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3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했냐, 아니면 비용을 들였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횟수가 거듭하면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도입된 지 올해가 4년째예요. 그럼 올해가 4년째면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이미 출제된 것은 또 내기는 그래요. 아직 출제되지 않은 걸로 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된다 그러면 놔두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아까 쓰라 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써서 하면 되고요. 자, 이것도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제 괄호 넣기 해가지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타 예상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면 여기 그랬잖아요. 예상 손실에 예상 손실. 그러니까 여기 예정이 아니라 예상 오타가 났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출제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물어보는 방식을 좀 달리 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이제 물어보는 방식을 좀 달리 했으니까 이것도 가볍게 보세요. 뭐 출제 좀 나오기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걸 다 쓰라 그러면 솔직히 이건 15점짜리가 되니까 이거를 5점짜리로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주고 여기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해요. 그럼 이제 고르면 이제 이거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이걸 고르는 방법. 자, 그러면 생산 위험 관리 방법, 그 다음에 가격 위험 관리 방안이 있는데, 자, 생산은 말 그대로 생산 과정이고 가격은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자, 계약 생산은 뭐예요? 미리 그 일정하게 공급을 했을 때 그 공급처 계약을 해서 이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보내주세요. 주로 이제 인삼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정관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번 달 언제까지 몇 킬로그램 이렇게 수확해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일정하게 계속 그 업체에다 공급하는 거. 이것도 이제 가격이죠. 여기 가격. 재해 대비 기술을 수용한다. 그럼 방제 시설을 통하여 뭐예요? 생산량을 올리는 거죠. 그럼 이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는 생산이죠.
여기는 가격이고. 시간 배분적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거 분류, 이것도 가격. 판매 시기 조절하는 거, 이것도 가격이고. 그 다음에 기상지의 병충해 등을 대비하게 농작물 보험에 가입한다. 이거 이제 생산량이 줄어든 것 때문에 대비하는 거. 선도거래, 소위 밭대기라고 하는 거 있죠. 밭대기. 그래서 미리 계약하는 거. 이것도 이제 가격. 수입 보장이 뭐겠어요? 대표적으로 가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물어보면 이것은 15점짜리가 되고, 이거 하나만 물어봐야 5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형 관리 방안을 이 중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꼭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농작물.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 생가지인에 가서, 자, 농업인 사람이니까 뭐겠어요? 인적. 가격이니까 뭐예요? 가격 위험이고. 정부 규제잖아요. 규제니까 뭐예요? 제도적 위험이고. 농작물, 이거 수량, 수입, 이거 뭐예요? 이것도 생산과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생산 위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쓰는 것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자,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험. 자, 13페이지 펼쳐놓고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 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좀 이제 압축해서 정리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도 확실히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 파트는 이제 이론 설명할 때 설명한 게 문제풀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문제풀이는 이거 괄호 넣기 하나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정리 설명할 때 잘 듣고 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 제가 체크해 드리면 그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을 알기 전에 먼저 뭘 알았어요? 위험.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봤던 위험 관리 하나의 방법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공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을 들어가는데, 자, 이것도 괄호 넣기 해가지고 나오기 좋아요. 5점짜리.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파트도 도입된 지 이제 3년, 올해 4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출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한번 출제된 걸 또 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되지 않은 파트 위주로 정리하세요. 물론 그래도 많아요. 지금 별표하라는 거 아까도 많았죠. 이러다가 다 하라고 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을 텐데 뭐 속으로 했어 안 했어? 욕했잖아 속으로. 뭐 다 하네 하면서 다. 자, 그럼 이것도 잡으세요. 보험이 뭐예요? 가면 위험 관리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리적 방법, 재무적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다? 재무적. 왜냐하면 보험은 보험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적 관리 방법이다. 그래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 위험에 대비해 자신의 위험을 뭐한다?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위험 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보험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았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위험 결합.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택 화재를 대비하고 싶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 말이야. 그걸 이제 위험 결합 또는 이제 위험 단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나 기업, 가게는 이제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기업의 위험적 사고 발생으로 있게 되는 뭐다? 실제 손실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거다. 그럼 이것만 괄호 넣기 하더라도 5점짜리 딱 좋죠. 5점짜리. 이 중에 이제 한 두 개 내지 3개 괄호 넣기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의 속성입니다. 보험의 속성은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 수리적 관점인데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오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의 특성입니다. 제가 봤을 땐 출제 1순위가 이거예요. 이건 별표.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99.9입니다. 0.1%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저 100% 나온다 말 안 했어요. 저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놔야 돼. 100%로 없어.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암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 게 뭐다? 보험의 특성이다. 이거 5개짜리로 딱 좋아요. 그래서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5가지 쓰세요. 딱 좋습니다. 시험 내기. 자, 손실을 집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위험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위험 결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한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손실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평균 손실로 바꾸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집단 한 1만 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1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주택 화재가 1억이 손실이 난다면 이건 뭐예요? 1만 분의 1. 자, 1만 분의 1로 줄이니까 뭐예요? 평균 손실. 만원. 자기가 부담하는 뭐예요? 1만 명이 모여가지고 1만 원씩 객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1만 원만 내면 1억이 손실이 나더라도 만 원밖에 손실 난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서로 나눠 갖자 이거죠. 그래서 십시일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위험 분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회사한테 떠넘긴 거 뭐예요? 이게 이제 위험 전가죠. 자, 그런데 이제 보험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이건 이제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실손보상 이렇게 쓰면 돼요. 실손보상.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험은 이득 금지 원칙. 그다음에 도덕적 이거 위태를 해이로 고치세요. 이제 다 통일됐어요 이 말이. 근데 여기 수정이 안 돼 있네. 도덕적 해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대수의 법칙이 뭐냐면 표본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이 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험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될지, 이게 통계가 나와야 뭐야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화재로 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년에 한 몇 번 정도 발생하느냐,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손실이 얼마냐, 이게 이제 통계가 나와야 어때요?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제 보험 가입도 받아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대한 표본이 많아야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다. 이제 그거죠. 자, 그래서 이게 대수의 법칙. 5개 외우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이론서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시험 챕전도요 정확히 쓰는 걸 선호해. 그런데 정확히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때? 비워놔야 돼요? 아니면 뭐라도 써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 실손보상 이렇게라도 쓰라 이 말이요. 실손보상 이런 식으로. 또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쓸 거예요? 4글자. 위험 결합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위험 결합이거든 실은. 집단한단 말은 위험 결합한다면. 예기치 못한 이게 뭐예요? 예기치 못한 이런 게 위험이잖아요. 위험을 닥치고. 그래서 이게 집단하는 거 목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뭐라도 써놔야 돼. 그래서 이 말이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왜 틀렸다고 하느냐? 이의제기해야 돼요. 우리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렇게 해야 이제 출제자들도 골머리 아프니까 그냥 맞다고 해주고. 뭐라도 써야 돼.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보험의 성립 조건인데, 이것은 조금 출제하기는 그래요. 조금 출제하기는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험은 이렇게 이제 손실에 대해서, 우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는 건데, 이제 보험에 해당되는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험은 결국은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부담 가능한 보험료가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조금 출제되기는 그래요. 그래서 참고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는 거 모르겠는지. 그럼 보험에 해당되는 손실은 다 손실인데 어떤 손실이에요? 우리 보험에 해당되는 손실은 우리가 한우 뭐예요? 비계를 먹는다 그랬대. 이게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측정 가능한 손실로 이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고칠까 말까 했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했던 게 더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바꾸니까 이걸 바꿀 생각하니까 좀 힘들어. 그래서 자, 다수 많은 사람들이 회식을 해야 되는데
소고기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소고기 등심 먹으면 비용이 감당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소고기는 소고기인데 뭐다? 한우 비계를 먹어야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식을 하는데 한우 비계를 먹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뒀는데 혹시라도 이게 나오면 한우 비계 이렇게 해놓고 계산 대신에 뭘로 고친다? 근데 또 계산이라 했다고 해서 틀리게 하면 되냐? 그러면 또 우리는 달려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암기하기 좋게 최대한 우리가 뭔가라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근데 좀 나오기는 그래요. 이런 거는 치용카드. 그 다음에 보험의 기능입니다. 그럼 보험의 기능은 중요하죠. 우리가 보험 제도를 왜 도입했냐? 이런 좋은 순기능이 있으니까 도입한 거잖아요. 물론 역기능도 있어요. 근데 역기능은 시험에 이것도 내려면 낼 수 있는데 개수가 3개고 여기가 좀 많으니까 이것도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외우자 우리가? 글자 따서 손불투신 안전자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손불투신 안전자원이다. 손불투신 안전자원이다. 그럼 이제 역기능은 이제 보험회사가 사업을 유지하려면 이제 사업 비용 들어가고 또 여전히 보험 사기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 과자원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소위 나이롱 환자들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나가듯이. 그래서 이제 역기능 같은 건 비슷비슷하게 쓰면 되고 일단 이건 조금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인데 이런 건 왜 생겨요 하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데 자, 이것은 이미 출제가 됐잖아요. 이건 출제가 됐으니까 아마 나오진 않을 거예요. 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대신 이제 역선택은 뭐예요? 역선택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고 도덕적인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사고 예방 노력도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거. 왜? 그렇게 해서 보험금 많이 타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출제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자, 우리가 이제 보험은 크게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상법보험편에서. 근데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 그 농작물도 뭐예요? 물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험이고 인보험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합니다. 자, 손해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가입하는 게 손해보험인데 자, 그럼 손해보험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몇 개냐면 딱 5개가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 안 된 것 중에 5개짜리, 5점짜리로 내기 좋은 거 이런 것은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분대 급수 이득이다 그랬죠? 분대 급수 이득. 자, 그런데 이 손해보험의 원리는요. 일단 이 5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괄호넣기 해가지고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내기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를 내다 보면요. 막 고민하게 어떤 게 좋을까 하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람의 심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도 많이 출제하다 보면 뭘 출제할까 이렇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괄호넣기 내기가 의외로 좋아요. 아마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이면 모의고사 보면 거의 다 똑같이 생각이 같아. 저도 내려고 해가지고 문제 만들어 놓고 문제집에다 집어넣는데 다른 데도 똑같아. 그래. 마치 막 서로 뺏긴 것처럼 똑같아. 비슷비슷해요. 왜? 거의 사고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론서 내용을 토대로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창의적으로 특이하게 내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이론서 내용은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론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내야 되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괄호넣기 대비 잘. 저도 내놨어요. 지금 계속 모의고사 만드느라고 아주 골머리 있어요. 일주일에 한 회부씩 만들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그 10문제 만들기가 힘들더라고. 와, 그래서 이거 의외로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주일에 한 회분씩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위험 분담은 말 그대로 이제 위험 결합 많이 모인다고 그랬죠. 많이 모여야 그걸 n분의 1로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 분담이니까 뭐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체.
많이 모여라 이거. 여기는 또 보험 단체란 말씀인데 이걸 다른 말로 위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n분의 1로 쪼갠다. 그래야 실제 손실이 평균 손실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 얘기고. 위험 대량의 원칙이란 말은 아까 우리 대수의 법칙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험 단체 그런데 여기는 또 위험 단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좀 표현이 달라진대. 많이 모여야죠. 최대한 많이 모여야 확률적으로 이제 보험료도 적절하게 책정을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급부, 반대급부. 특히 이거 두 개는 좀 신경 쓰세요. 급부, 반대급부하고 수지상등.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이제 급부란 말은 이제 내가 누군가에 주는 거. 반대급부는 내가 받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누구? 계약자, 개개인 관점입니다. 자, 계약자, 개개인 관점이란 말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자기가 내는 보험료. 이게 급부라고 보시면 돼, 이게. 내가 주는 게 뭐야? 이게 급부. 그럼 이제 내가 사고 당했을 때 보험금을 타잖아요. 그게 반대급부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험금 지급받는데 이게 균등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쪽이 이익이 생기면 계속 손해보는 쪽은 이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균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험료 내고 내가 보험금을 타는데 이 보험금은 자, 내가 보험료를 1만 원 내요. 그런데 보험금은 1억을 타요. 그런데 사고 발생 확률이 뭐다? 결합.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만 명이 모여. 자, 그래서 1만 명이 모여서 1만 분의 1로 사고가 발생되면 이거 이제 곱하니 뭐예요? 만 원. 1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놓기 해서 문제가 낸다면 이거. 평균 지급 보험금. 평균 지급 보험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수지상등은요, 이것은 이제 계약자 전체 관점인데, 계약자 전체 관점보다도 이것은 이제 뭐 보험자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자. 그래서 이제 여기 수지니까 수입 보험료 합계와 지출 보험금 합계가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수지상등이에요. 그럼 수입 보험료는요, 계약자 숫자에다 뭘 곱해요? 보험료를 곱하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건수에다가 평균 지급 보험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괄호 넣기 해가지고 나오기 좋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자 개개 관점, 계약자 전체 관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득 금지.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실손 보상인데 우리 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지 이득을 금지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손해보험의 원리 중 이득 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3가지 쓰세요 해가지고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행. 그러면 이거 외울 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초중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는 몰라요. 초중대 해가지고 초중대. 자, 이득을 얻기 위한. 자, 이득을 얻기 위한 제도 초중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쓰라. 이것도 5점. 그러니까 이쪽의 것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도 이거 문제 내놨어요. 또 모의고사 풀면서 욕하지 마시고 이걸 풀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고 분명 욕하면서 풀 건데 1과목 우리 1과목을 이제 2시간 주잖아요 우리가 모의고사. 근데 1과목을 1시간 오버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시험은 마음 편하게 보세요. 합격하고 따라서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1과목은 적어도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그래서 2과목이 버텨주지 못하면 이미 게임 끝나요. 2과목이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푸는 요령을 얘기하자면 시험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내가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시험지 넘기면서. 그래가지고 5점짜리 3개, 15점짜리 3개를 빨리 체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먼저 푸세요. 순서 상관없어요 우리. 답안지 쓰는 거 순서 상관없습니다. 3번 먼저 풀고 아니면 10번 풀어도요. 그 다음에 뭐 6번 풀고 이렇게 해도 돼요. 번호만 제대로 쓰면. 순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풀 수 있는 건지 빨리 체크해야 돼. 그래가지고 15점짜리 3문제 골랐다. 그러면 안심해도 돼. 그래서 그거 확실히 잡고 남는 시간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이렇게 추가로 한두 문제만 더 풀면 평균 60 넘잖아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순서대로 풀고 있으면 그건 진짜 바보예요. 그럼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5번 풀고요. 뭐 10번 풀고요. 그 다음에 뭐 8번 풀고요.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 그 답안지 맨 편에 순서 상관없습니다. 써져 있어요. 우리 답안지 순서 상관. 그러니까 내가 풀 줄 아는 걸 제일 먼저 체크하라니까요. 답안지 이렇게 시험지 파본 있나 없나 보세요 하잖아요. 그 천천히 넘기면서 아 이거 풀 수 있는 거 딱딱 체크해요. 그래서 그것 먼저 빨리. 거의 줍니다. 네, 거의 줍니다. 거의 줍니다. 거의 부분적. 그렇게는 어렵죠. 언제 거기서 쭈죠. 그 시간 그럴 시간 없을 텐데. 그럴 시간 없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할 시간까지. 아니 그러니까요. 한 장에 하나씩 해도 충분히 그 답안. 이제 답만 쓰라고 하면 뜨고 이제 산출식을 쓰세요 이렇게 조건을 줘요. 아니 하라는 대로. 아니 답만 쓰라고 하는 건 답만 쓰면 되는데 산출식 쓰라고 이렇게 조건이 있다니까요. 문제. 그럼 써야죠 그걸. 아니 그냥 쓰라고 한 대로 하라니까. 쓰라고.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가르쳐 줄 건데 일단 세 문제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풀 때 그 물음이 보통 물음 1, 2, 3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우리 1과목 같은 건 맨 처음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구하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잖아요. 근데 가입 금액 여기서 틀리면 어때요? 다 날라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보다는 좀 따로따로 돼 있는 문제. 그래서 물음 1, 2, 3이 각각 별개로 있는 거. 그럼 그것은 5점, 5점, 5점 부분 점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 문제 풀 것을 확실히 잡아놓고 그 다음 뭘 푸냐? 부분 점수 있는 걸로 고르세요. 그래서 그 중에 풀 수 있는 거 하나만 골라도 돼요. 그러면 평균 우리가 60 넘으니까. 그게 요령이에요, 요령. 그러면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하면 보통 한 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요령을 몰라서 시간 안배 못해서 틀린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 안배. 근데 그것도 내용을 일단 아는 게 전제죠. 알아야 뭘 고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먼저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특히 출제하기 좋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세요. 이거. 자, 손해보험 계약입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이니까 우리 상법보험 계약인데 이게 15점짜리 나왔어요. 자, 이건 15점짜리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인데 이것도 체크해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실손 대위가 최대로 피 본다 그랬죠? 실손 대위가 자, 여기 보면 최대로 피를 본다 해가지고 자, 최대로 피 본다 그랬죠. 자, 여기는 이제 5개가 아니라 4개예요. 4개. 그래서 자,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그러면 이제 자, 이것 제가 좀 걱정되는데 아까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 봤던 우리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실손 대위가 최대로 피본다. 이제 외우기는 외웠어. 근데 어디에서 외우란 거죠? 이게 뭐에서 외우란 건지 몰라. 엉뚱한 데다 쓰고 있어. 이제 이게 시험이 걱정돼. 이제.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이런 거 명확하게 여러분.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그거예요. 그럼 보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세요. 실손대위가 최대로 피보는 무슨 계약? 보험계약. 이런 식으로 같이 실손대위가 최대로 피보는 보험계약.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험계약의 원칙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실손보상은 이건 뭐 뻔히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실제. 자, 그럼 이거 외우세요. 실손보상 원칙이 예외. 자, 그럼 이거 3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 자, 이것은 실손에 대한 예산. 이제 기평가는 미리 합의한 거. 이건 이제 우리 가축에서 협정보험가액이죠.
그런 게 해당되고, 대체 비용은 이게 뭐예요? 이게 재조달 가액 특약.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라 신가, 재조달 가액으로 보상해 준다. 생명보험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액보험이죠. 정액보험. 자, 그래서 이 세 개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예외, 이거 쓰라 할 수 있어요. 세 개. 그리고 이제 보험자 대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잔존물 대위가 있고 청구권 대위가 있는데, 자, 잔존물은 이제 이거죠. 전부 멸실, 전부 지급,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구권 대위는 제3자 이제 불법 행위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뭐다? 지급한 한도 내에서 대위권 행사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는 뭐 체크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피보험 이익이란 말이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는데, 자, 피보험 이익은 이거죠.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이 뭐예요? 보험 목적. 자, 내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해요. 그럼 이 주택이 보험 목적물이죠. 그럼 이 목적이 경제적 이해관계. 이 주택이 얼마잖아요? 1억짜리예요.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란 말은 이 주택이 화재로 손실이 나면 얼마 손해가 났다요? 1억.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로 이제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그건 뭐냐? 보험 가액이다. 그 보험 물건,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이걸 금전적 가치 이래도 되고요. 금전적 이해관계 이래도 돼요. 경제적은. 그래서 자기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금전적 그 가치가 만큼 우리는 손실이 났으니까 딱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뭐예요? 보상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예, 피보험. 그러니까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보상받으니까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 감소하고 손실의 크기를 측정한다. 이만큼 손실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선입니다. 이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특징이죠. 정보 비대칭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대 선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뭐다? 세 가지인데, 이것도 뭐 굳이 물어본다면 물어볼 수 있어요. 고지, 은폐, 담보 해가지고 세 가지. 고지는 말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고, 은폐는 숨기지 말라 이거야. 숨기지 말라. 담보는 그 조건을 준수해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데 나는 이걸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쓸 거예요 라고 보험에 가입해. 그럼 거기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돼요. 그런데 이것을 몰래 불법으로 영업용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계약한 것을 준수 지켜라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보험회사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상 지켜라. 고지, 은폐, 담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괄호넣기 대비하는 거 하면 돼요. 자, 여기는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상법 보험편에서 우리 1차 과목 공부할 때 하는 거라 이런 것까지 뭐 쓰라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1차 과목 떠올리면 돼요, 이거. 자, 이거 문제에서 나오니까 문제에서 점검하면 되고요. 자, 손해 방지 경감 의무가 우리 이론서에 보면 좀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이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손해 방지 경감은 보험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입 금액을 우리가 초과하더라도 뭐 보장해 준다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문제를 내기가 좀 애매해요. 이거 진짜 뭘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거 소술용으로 하기도 그러고 분량이 너무 많고요. 자, 그래서 조금 문제 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참고로 읽어는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거. 이 비용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용과 보상 합격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일부 보험일 때는 이제 이거 비리 보상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 과목에서 각종 시설, 특히 축사 같은 거 이런 거 보험금 산정할 때 이제 많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나오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자, 보험증권입니다. 자, 증권은 아직 출제가 안 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1차 상법에서 이제 주로 좀 다루긴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험증권은 그거죠. 이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작성해서 지체 없이 교부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1과목에. 그래서 보험자가 작성하여 주는데, 그래서 이제 성립한 때 줍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한 때 이제 교부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나온 다음에 이거 나와요, 이거. 그래서 보험증권의 성격 5가지 쓰세요 하는데, 앞글자 따가지고 저는 거꾸로 외웁니다. 저는 유상면 중요 이렇게 하는데, 자, 보험 계약의 성격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15점짜리로 소술하라. 그래서 쌍무계약성, 부합계약성, 막 선의계약성 여기 써라 이렇게 나왔는데, 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말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제대로 알면 다 쓸 수 있어요. 이 문구에서. 요식이니까 특별한 방식이 있다. 그래서 법정 기재사항을 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증권이라면 추가로 3가지 더 기재해야 되고, 1차 공부 우리 들어본 적 있죠? 다? 그것은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증권, 당신과 나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면책증권, 자, 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크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으면, 이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면책이 되는데, 이런 성질은 우리 보험에는 그렇게 없어요. 또 상환증권, 증권을 가지고 와야 보험료 준다 이런 얘기예요. 보험금 준다 그 말이고. 유가, 이게 보험증권이 화폐처럼 통용되느냐, 즉 어음수표처럼 통용되느냐. 근데 일부 운송이나 적하보험에서는 그러는데, 우리 뭐 건강보험이랄지 일반 보험에는 이런 거 성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하기는 그래요, 이런 것들. 그런데 성격 5가지, 자, 이건 외우세요. 자, 그래서 성격 5가지 이건 외우세요. 유상면 증여한다든가 어쨌든 앞글자 따서. 자, 약관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약관은 중요하니까 출제가 됐으니까 뭐 따로 이게 또 나오긴 그래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이따 이제 기출문제에서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보면 됩니다. 재보험, 자, 재보험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재보험. 근데 이제 재보험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계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있어요. 근데 이 보험자가 또 다른 보험자하고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 걸 우리가 원보험이라고 그러고, 이제 보험 회사끼리끼리 하는 걸 재보험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 책임입니다.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보험이다. 그런데 이 재보험 원보험과는 별개의 독립한 보험이다 이거죠. 보험이다. 자, 이건 말하되 재보험은 뭐다? 손해보험 계약에 속한다는 거. 그럼 원보험이, 자, 이 원보험이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상관없이 재보험은 무조건 다 뭐다? 손해보험. 그러니까 이 보험자가 이 계약자한테 인수한 뭐다? 그 책임을 이걸 떠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보험이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재보험은 다 뭐다? 손해보험이다. 이건 보험의 기능하고 똑같아요. 보험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재보험도 보험이니까. 자, 그래서 재보험에 대해서 나온다면 괄호 넣기 해가지고 조금 물어볼 수 있는데 썩 그렇게 마땅한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농업재해보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농업재해 특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출제가 이미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래서 이제 농업재해 특성 5가지 쓰세요 해가지고 불광동 계피볼 이렇게 외웠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건 나올 거다 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안 나온 거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출제가 아직 안 된 것 중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게 그럼 뭐예요 하면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외우세요. 일단 농업재해의 특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농업재해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자,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나올 만한 거 없고요. 또 혹시 모르겠어요. 농업재해 보험의 필요성이 또 이것도 이제 어떨지는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무시하지 말고 조금 체크는 해두세요. 체크는 해두고 이쪽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농업지회보험의 특징, 자 뭐라고 했어요? 물보험, 이것도 이제 재산보험이다 이거예요. 농작물도 재산,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단기 소멸성, 그러니까 파종에서 수확할 때까지 채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또 해마다 계속해서 새로 가입하니까 소멸성. 그리고 국가가 제2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주요 담보 위험이 뭐다?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그리고 손해평가가 어렵다. 전문 평가한 이런 사람도 부족하고 때를 놓치면 또 어렵고 이렇게.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우리는 시, 군, 구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논밭에는 피해가 없어도 그 지역은 똑같이 보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니까 나도 억울하게 보험료 같이 많이 내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차별화. 그리고 경제를 했다는 보험료 지원도 어때? 일부 지원을 이것도 차등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50% 지원해 주잖아요. 50%. 물론 이제 적과전하고 변은 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요. 또 말은 부자잖아요. 말은 부자니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4천만 원까지는 50%, 4천만 원이 넘는 것은 70%에 50%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 지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자 농업재해보험 특징은 물당국 자손은 차별하여 지원한다. 물당국, 그러니까 농사짓는 나라예요. 농업국가예요. 물당국은 농업국가인데, 자, 이거 자손들은 차별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자, 물론 이것도 나오려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순기능 배웠잖아요. 그 순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걸로 여기 쓰면 돼요. 농업에다만 대비시키면 돼. 아까 손불, 투신, 안전, 자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지원도 뭐예요? 손불, 투신, 손실회복이잖아요. 투신, 신이 뭐예요? 신용력 등 게 똑같아. 네. 네. 자, 그래서 손불, 투신, 안전, 자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충 말을 비슷하게 찾으면 돼요. 자, 투자, 여기도 투자잖아요. 손불, 투신 할 때. 자, 비슷비슷한 거 있잖아요, 다. 그래서 말을 좀 만들어가지고 접목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해대비 의식인데 거기는 안전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전, 손불 안전자 할 때 그러니까 안전의식. 여기는 재해대비인데 그러니까 말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쓰면 돼요. 이런. 그런데 이제 이쪽을 조금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 이게 더 나올 수 있는데, 자, 농업 경영의 위험성, 농업재해 특수성. 그러니까 이게 특수성이야. 이게 지금 이게 특수성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제 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농업재해 보험까지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부터 20번. 자, 35페이지입니다. 자, 35페이지 20번. 우리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볍게 여러분이 채워 넣는다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보험의 정의입니다. 보험의 정의. 자, 보험은 무엇의 한 방법이다면 위험 관리라고 그랬죠, 아까. 위험 관리의 하나의 방법. 물론 이제 위험 관리 중에서도 물리적 방법이에요, 재무적 방법이라면 재무적. 왜냐하면 보험은 보험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신의 위험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제도다 그랬고요. 자,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뭐다? 모으니까 위험 결합, 이렇게 위험 결합이죠.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을 있게 되는 뭐다? 실제 손실. 자, 실제 손실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 결합으로 뭘로 바꾼다? 평균 손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다수가 모여 뭘 객출한다? 보험료. 보험료를 객출하여 공동 재산을 이제 조성하고, 이런 걸 이제 기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람한테 뭘 준다? 네,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중에 이제 뭐 6개인데 한 5개 정도만 만들어서 괄호넣기 하기 아주 좋아요. 이거 꼭 체크해라. 이거 괄호. 자, 21번. 그냥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21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5점짜리 내기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험의 특성입니다. 보험의 특성. 그래서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다. 그게 보험이다. 보험이 뭐예요? 그럼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다. 그래서 어디에서 요구하는 내용인지 이제 이런 거 암기하다 보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니까 그걸 같이 여러분 연결시키세요. 보험은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다. 그렇게 해서. 자, 보험의 정의. 자, 이것도 뭐, 이건 그렇게 나올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문제 만들어 본 거니까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 거 해가지고 이거 5가지 쓰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괄호 넣기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은 뭐냐? 손실의 집단이란 손실을 한 대 모음으로써 무엇을 손실의 집단으로 전환시킨 거냐 하면 동종의 위험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여기에 들어갈 말들이 이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모은다. 그러니까 개별적 위험을 집단 손실로 바꾸는 거죠. 말하자면 개별적인 위험을 집단 위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실제 손실은 위험 집단이 뭘로 바뀐다? 평균 손실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빈도는 적지만 그러니까 발생하는 횟수는 작아요. 그런데 한번 발생하면 손실의 규모는 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험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3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위험 분단. 네. 예전 위험 정가, 예전에 위험 정가, 예전에 분실한. 그럼 이게 뭐겠어요? 정가시키는 거니까 위험 정가. 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죠. 실제.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크게 보상해 주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잖아요.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험금을 타가겠다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자, 표본이 클수록 자, 이것은 이제 이 중에 뭐라고 해요? 대수의 법칙이죠. 대수의 법칙.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분은 꼭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아까 말한데 이거 뭐 한우 비계 먹는다는데 뭐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썩 나올 확률은 아니고. 자, 그다음 이것도 이제 외워서 쓰라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보험의 순기능 한 3가지, 뭐 역기능 한 3가지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순기는 손불, 투신, 안전, 자원. 자, 그래서 이건 좀 외우자고 그랬죠. 손불, 투신, 안전, 자원.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손불, 투신. 그 다음에 안전, 자원. 이렇게. 역기능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찾았으면 되고. 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참조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벌이냐면 정보 비대칭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계약 체결 전에 이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입하는 게 뭐예요? 역선택이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의도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다든가 사고를 저지르든가 이런 게 도덕적 해이. 근데 의외로 이거 못 쓴 사람이 많았대요. 보니까 의외로 이걸 못 쓴 사람. 이건 이제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은 개념을 정확히. 그러려면 많이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보고 막 익숙해지고 소리 내서 특히 해봐야 됩니다. 자, 손해보험 원리입니다. 위험 대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의 원리 그랬죠? 그럼 손해보험 중에 뭐예요? 실손대위가 최대로 피본다 그랬죠? 실손대위가 최대로 피보는 게 손해보험이다. 그럼 위험 대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수의 법칙 여기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본이 많아야 사고 확률과 함께 사고 발생할 무엇을? 손해의 크기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해야 보험료를 얼마로 책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위험이 대량의 모여서 하나의 뭘 구성해야 되냐? 이거 이제 위험 단체인데, 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읽어봐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론서 보면 분량이 많아요, 실은. 이론서를 보면 분량이 많은데, 이론서 그 문제 다 봐가지고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봐서 외우는 게 내 거지. 그러잖아요. 많이 2번, 뭐 10번, 20번 봤다고 해서 내가 기억을 못하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몇 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외우고 있냐. 그런데 분량도 많은데 외우기도 힘들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보험 이론 파트는요, 지금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출제될 확률을 제가 최대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론서 보는 것보다 부담은 적고 또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위험 단체를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위험 결합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은 어떤 특성이냐? 단체성.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모여야 뭐야? 이걸 n분의 1로 그 위험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십시일반이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단체성이다. 그 얘기고요. 자, 손해보험 원리. 자, 손해보험 원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손해보험은 실손대위가 최대로 피본다. 손해보험, 실손대위가 최대로 피보는 게 손해보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또 쓰라 나오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다수의 경제 주체가 하나의 위험 집단을 구성하여 객출한 보험료의 개개인의 위험을 분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아까 뭐야? 실손 대위가 최대 선의 원칙, 최대 선의, 그 다음에 피보험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 이제? 아니, 잠깐만. 손해보험의 원리. 아, 이건 예전에 분실한 그건가? 저도 헷갈리네. 맞다. 이건 손해보험 분대급수 이득금지, 분대급수 이득금지. 그렇죠. 이제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거 아니고요. 다시 손해보험 분대급수 이득입니다. 분대급수 이득. 손해보험입니다. 저도 이제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도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위험 집단을 같이 한 보험의 개개인의 위험을 분산하니까 뭐예요? 이게 분단. 그러니까 위험 분단. 근데 혹시라도 위험 분담이 안 떠올라. 그러면 여기다 위험 분산이라고 썼어. 위험 분담이나 위험 분산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라도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하면 또 이의제기해서 달려들고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위험이 대량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면서 사고 확률과 손해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험. 그렇게 이제 표본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 힌트가 있네요. 위험 대량의 원칙. 이렇게 이 안에서 힌트를 좀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위험지담 구성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럼 이제 지급 보험금에다 사고 발생 확률이 이렇게 곱한 거, 이게 같아야 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보험료니까 보험료는 뭐예요? 개개인 원칙이잖아요. 자기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 균등. 이렇게 급부, 반대급부, 균등. 그 다음에 자, 수입 보험료 총액과 지급 보험금 총액.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돼. 이게 뭐다? 수지상등, 수지상등. 그리고 실제로 입은 손해만 보상한다. 뭐다? 이게 이제 이득 금지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기억이 안 나면 실손 보상으로 써도 되냐? 그래도 돼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득 금지가 실손 보상이니까.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론서 있는 걸 그대로 쓰되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른 걸로 최대한 메꿔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 문구에서 찾아서 쓰니까 그 비슷한 말 떠올리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산출시효과 관련. 그러면 계약자 수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1만 명이 자, 1인당 1만 원씩 하면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총 뭐예요? 걷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입이고. 사고 한 번 발생한다마다 평균 보험이 만약 1억이 지금, 그럼 이건 지급 보험금이죠. 우리 지급. 그래서 이제 이거 뭐야? 수지 상등 이렇게 써야지. 자, 그래서 수지 상등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보험료, 수입하고 뭐야? 수지니까 앞에 뭐가 와야 돼? 항상 수지 상등이니까. 그래서 나가는 게 뭐야? 지급 보험금이죠. 지급 보험금. 뭐 지출해도 되고 지급해도 되고. 예. 같은 말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자 수는요. 우리가 계약자 수별로 뭘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내죠. 그리고 사고 발생 건수마다 여기는 평균 지급 보험금. 그러니까 이론서도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출 보험금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럼 여기도 똑같이 평균 지출 보험금 그러죠. 여기는 또 지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론서도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급이라 쓰든 지출이라 쓰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 이제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이게 같아져야 되는 거. 이건 개개인의 관점이잖아요. 항상 보험료는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개인이 내는 거니까 이게 급부, 반대급부, 균등 원칙 이렇게 죠. 그럼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한 개씩 냈는데 지금 방금 문제는 이 세 문제를 합쳐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걸 번호를 매겨가지고 쓰라 해가지고 하면 조금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좀 공부 많이 하게끔 하려고 모의고사에 이렇게 내면 좀 너무 간단해서 물론 실전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모의고사는 저는 이런 걸 5개 묶어서 5점짜리입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그렇게 연습하라 이거. 그래서 5개 묶어서 그래서 금방금방 찾았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5점짜리 내면 좋긴 한데 훈련을 그래도 얼마 우리가 모의고사 할 시간이 없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자, 우리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회는 자, 무슨 원리다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초중대학교 이런 데 초중대학교 해가지고 이득 금지 원칙. 그러니까 딱 보상, 실손 보상이잖아요. 자기가 가입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 손해보험 계약의 특성입니다. 손해보험 계약.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 손해보험 계약의 특성인데 손해보험 계약 본질이 많은 계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보험자가 보험자는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 계약 조건을 미리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 이게 뭐예요? 이게 약관이죠, 약관.
그래서 이게 약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자는 이 약관대로 따를지 말지 이제 선택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같은 내용의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하고 계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계약 조건을 교섭하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이 맞으면 가입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합계약. 부합계약. 자, 그럼 이제 손해보험계약 성격인데 괄호 안에 알맞을 말을 써라. 이런 건 이제 쉽죠. 자, 특히 계약자 역선택이나 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성, 신의 성실이 요구된다 해가지고 선의계약성이죠. 선의계약성. 그 다음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금 지급 의무가 대가다. 여기는 의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과한다. 쌍무 서로. 그 다음 보험기간 중 계약 당사자 권리만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리 매매계약은 사고팔고 하면 딱 끝나죠. 이런 건 이제 일회성 그 계약이에요. 일회성. 근데 이 계약이 계속 유지돼. 왜? 이렇게 기간이 있는 계약 같은 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계속 계약. 그러니까 계속 계약하면 이제 우리 주택 임대차 계약도 그러고 또 우유 배달이랄지 신문 배달 해가지고 1년간 계속 배달하죠. 이런 것도 계속적 계약. 그 다음 계약자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한다. 자, 여기도 보험료도 대가고 여기도 보험금도 대가.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 서로 대가가 있어야 돼. 이런 걸 뭐라 한다? 유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이것과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걸 찾으세요. 이거 의무라는 말을 찾으세요. 그래서 쌍무. 여기는 그냥 보험료, 보험금, 대가가 왔다 갔다 한다. 유상계약. 이렇게. 이거 바꿔치기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9회 때 나온 15점짜리 이거 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쓰라. 그럼 이런 소술형은 오히려 쉽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더 나올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쓰시면 돼요. 자,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실손대위가 제대로 비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5가지냐 4가지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힌트는 이제 여기서 찾아가지고 쓰면 된다든가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외우되 이게 어디에서 외우라 한 건지는 꼭 매치시켜서 외우세요. 매치시켜서 이제 이렇게. 자, 그럼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자, 그럼 방금 했던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실손대위가 제대로 비본한 거죠. 보험으로 손해를 복구하는 건 충분하고 이득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실손 보상,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이렇게 쓴다. 그다음 전부 멸실하고 전부 지급했을 때 그 잔존물에 대해서 갖는 것보다 잔존물 대위. 제3자 행위로 자, 손해가 발생했어요. 보험금을 줬어요. 그럼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보다 청구권 대위. 이건 청구권 대위죠. 자, 계약자가 보험 담보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다. 이게 바로 뭐다? 피보험이익. 그래서 피보험이익의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 당사자의 일반 계약보다는 높은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 성실이 요구한다. 최대 선의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도 물어보는 것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예외 3가지. 아니면 반대로 자, 기평가계약, 대체비용 이거는 손해 그 보험계약의 원칙에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또 반대로 물어봅니다. 이거는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건가? 어떤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건가? 그럼 이제 실손보상의 원칙. 아니 거기 예외. 어떤 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해가지고 반대로도 물어봅니다.
이제 이런 것은 뭐 서술형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44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출제된 유형의 가장 근접한 형태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단답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대비하세요. 실질적으로 단답형도요 5개 다 쓰라. 최근에는 이렇게 좀 안 나오더라고.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5개 다 쓰라 그러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제 시간에 못 풀어. 5점짜리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5개 외워서 쓰려면 막 고민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1개나 한 2개 정도 쓰게끔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건 뭐 그렇게 비중은 없으면 참고만 여러분이 하세요. 참고만. 자, 괄호 안에 들어갈. 그럼 이제 의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정리했는데, 아까 이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어떤 거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 계약자가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인데, 이런 의무에 대해서 뭐 서술형 이렇게는 죽었다 깨어나다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이론서에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고 그냥 외면할 거냐, 아니면 나올 수도 있냐.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상법 1차 계약 1차 보험법에서 다루는 거라 우리가 여기서까지 이런 것을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건너뛰기는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조금 이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어넣기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출제 비중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걸로 참고로 그냥 연습만 좀 해보세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설명이 없어요. 이거 집어넣는 거라. 이것도 마찬가지. 손해방지 경감 의무도요. 이걸 뭐 우리가 소술용으로 이렇게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의무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런 것만 여러분이 좀 체크하셔가지고 여기 집어넣는 말 가지고 조금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해본다.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토대로 조금 참고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5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증권, 요상면, 증용 이제 거꾸로 저는 외우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5가지. 아니면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쓰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험증권이잖아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당신과 나 사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이제 삼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작성하는데 누가 작성한다고요? 보험자.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작성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영란이라고 누구한테 교부한다? 계약자. 보험계약자한테. 그러면 이제 보험증권 언제 교부합니까? 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된 때, 계약이 성립된 때 지체 없이 이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요, 여기서 찾으세요. 증권적 기재사항이 요구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될 법정 기시장을 써야 돼. 그래서 무슨 성격이다? 요식 증권서이다. 요식 증권서. 그 다음에 당신과 나 사이의 계약의 성립을 뭐한다? 증명하는 거니까 뭐다? 증거증권. 증거증권이다. 또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악이나 중대한 과실 없이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가 권리자가 아니야. 그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뭐야? 면책 이렇게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보험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증권을 분실해도 보험금 줘야 안 줘요?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 일부 그런 보험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50번 이제 약관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럼 재보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재보험. 이것도 이제 5점짜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나마 재보험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조금 괄호를 쳐봤는데, 자,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약을 체결해 인수한 보험의 뭐를 일부나 또는 전부, 이걸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기업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재보험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자, 이런 것도 괄호 넣기 할 수 있다. 원보험자가 아까 있죠. 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고 또 보험자. 그럼 이 사람을 원보험자, 이 사람을 재보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또 다른 보험자에게, 이제 이 사람이 재보험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 즉 보험자끼리끼리, 자, 보험자 간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재보험 계약은, 자, 여기 조심하세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무슨 손해보험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잘 봐요. 그럼 이제 상법에서는 재보험도 이제 책임보험. 왜 책임보험이냐? 이 원보험자가 이 계약자한테 인수한 그 위험에 대해서 여기서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책임보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수한 그게 임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여기서는 그 책임을 떠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그 위험을 담보하는 거니까 여기는 다 뭐다? 손해보험이다. 그 말이에요. 손해보험. 자, 이것도 이제 괄호 넣기 해서 뭐 이런 것도 괄호 넣기 하려면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것도 괄호 넣기 해가지고 뭐 물어볼 수 있고. 자, 여기 있는 말만 잘 정리하세요. 재보험에 대해서는 여기는. 자, 재보험 기능은 뭐 그렇게까지, 일단 보험의 기능하고 이것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농업재의 특성입니다. 자, 이건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불광동 계피율 한번 출제됐으니까 더 이상 뭐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재에 보면 필요성 4가지인데, 자, 이걸 여러분이 정리해도 되고요. 이거. 아니면 이제 저 같으면 이게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농업재해 보험의 특징, 이걸 좀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물, 땅, 국은, 자, 자손에 대해서 차별하여 지원한다 해서 이거를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재해 보험 기능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보험의 순기능, 역기능 그랬잖아요. 그럼 순기능, 손불, 투신, 안전자원,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걸 다 쓰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쓰라만 뭐 5가지 쓴다든가 한 3가지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 이론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한 5점짜리 나오면 거의 5점짜리고 거의 단답형으로 괄호 넣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쓰라고 하더라도 한 몇 가지 쓰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있어. 이제 한 5가지 쓰라고 했는데 3가지밖에 못 썼어. 그럼 부분 점수 주나요 이건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채점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아마 다를 수 있어요. 다 쓰라고 했으면 써야 줄지. 그런데 이제 괄호 넣기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5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거의 부분 점수 주더라고요. 한 2개, 3개만 써도. 그러니까 보통 5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괄호 넣기 해가지고 번호를 하는 것들은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뭐라도 써 놓는 게 좋아요. 부분 점수 대비해서.